안녕하세요. 주필수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AI 버블론이 좀 잠잠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오늘 4,000포인트 위로 올라서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활성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도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탄력을 좀 받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선물 시장이 참 중요한데 조금 줄었긴 하지만 오늘 5천억 이상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유입이 됐어요. 거래소 시장에 역시 코스피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종합지수의 움직임이 좀 더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확률, 패드워치 확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84%였는데 벌써 89%. 이번 주에 지나가면 거의 90%를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서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 그때 선물 옵션 만기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큰 변곡점이 올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증권에서 오늘 삼성 바이오 에피스 상당히 높은 가격 61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아무튼 내년에도 상반기까지 중장기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적어도 상반기까지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전히 뭐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벤트, 뭐 알테오젠이죠. 코스피 이전 상장도 앞두고 있지만 역시 기술 이전 이벤트가 연말에 있을 수 있는 알테오젠, 그리고 일시적인 저평가되어 있는 로직스와 에피스 또 매력적이다 평가를 했고요. 탑픽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한미약품, 메쉬 치료제하고 비만 쪽으로 한미약품, 그리고 뭐 역시 바이오로직스, ADC 쪽은 역시 리가켄 바이오죠. 리가켄 바이오, 에피스와 협력하고 있는 인투셀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내년에 탑픽을 본다 그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 여의도 쪽에서도 상당히 바이오 섹터, 특히 코스닥 섹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연말에도 움직이겠지만 연말보다는 내년 1월 달에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가를 거의 마무리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평가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 초에 조금 적극적인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덜러는 코스닥 왜 주목해야 되는지, 여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많은 연구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정부의 벤처 펀드, 소득공제,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기금, 코스닥 비중 확대, 요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요게 얼마큼 될 거냐, 진짜 3%에서 5%대까지 올릴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 과거에 그 민주당 정권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도 코스닥 정책 훈풍을 했었다. 그때 따져보면은 한 15 영업일 정책 발표하고 나서 15 영업일 안에 약 15%, 종합지수가 15% 올랐다는 얘기예요. 5% 정도 올라갔다라고 비교해보면 지수로는 1000포인트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승은 짧고 굵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점을 좀 여러분들이 좀 중간, 이번엔 12월 중순에는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저는 뭐 짧고 굵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짝 올랐다는 조정받고 1월 달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2026년 핵심 강세 요인은 역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해서 코스닥 시장이 좋을 것이다.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고 코스닥으로도 자금이 유입이 된다, 얘기 나왔고,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계절적인 강세가 보여요. 1월에서 2월 강세장을 보였다. 1월에서 2월 달에 왜 강세장이 보였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코스닥에 바이오가 차지하는 시총 상위 종목에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스케어가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1월달, 2월달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2000년 이후 코스닥 시장이 월평균 수익률 1월달이 가장 높았고 2월달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25년까지 총 26년간 16번 1월달에서 2월달은 플러스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코스닥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좀 나쁘지 않을 건데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를 비롯해서 다른 섹터들까지 확산되는 그런 움직임이 곧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12일에 JP모건 컨퍼런스가 있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뭐 미국 종양학회라든가 유럽 종양학회가 한 4월 달에 있고 요즘엔 또 당뇨병이 이제 비만 치료제도 같이 하기 때문에 6월 달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 또 많은 학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ABL 바이오 오늘 말씀드릴 건데 ABL 바이오 뭐 계속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BBB 셔틀로 일라일리와 계약을 하면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투자 경고가 아직도 안 풀렸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호재가 또 있습니다. 예, 내년에 2월 달에 MSCI 신규 편입 후보군에 올라가 있는데 유력한 게 지금 이스페타시스하고 ABL 바이오예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만약에 MSCI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기관도 기관이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꽤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급적인 면에서도 ABL 바이오가 좋고 추가 기술 기대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래저래 ABL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ABL 바이오 차트인데요. 예, 여기서 일라일리하고 호재 서지고 나서 안 빠지고 횡보하고 조금씩 6거래일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투자 경고 풀릴 줄 알고 오늘 마이너스 100원이라도 나오면 풀리거든요. 근데 안 풀리더라고요. 까지 올려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ABL 바이오의 시총 11조인데요. 얼마까지 갈지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 로슈의 부활, 알츠하이머 포기 안 했다. BBB 뚫는 기술. 뇌혈관 장벽 BBB라고 하는데 여기를 얼마나 잘 뚫고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치료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BBB 셔틀을 가장 잘하는 기업이 어딥니까? 자, ABL 바이오죠. BBB 셔틀 전달 플랫폼을 가진 기업의 호재입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요 내용 여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ABL 바이오의 가치가 점점 커질 수 있다. 또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일뿐만 아니라 또 이게 당뇨에도 전달이 돼요. 확장성이 좀 있어서 뇌전달도 있고 당뇨까지도 지금 확장을 하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점점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수급적으로도 MSCI 편입 가능성 그리고 알테오젠이 거래소로 이전하잖아요. 이전하면 그 비중만큼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어서요, 지금. 그런데 이 비중이 다른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로 나눠진다고 가정을 하면 ABL 바이오로 꽤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자금도 들어올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MSCI 이런 패시브 매수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상당히 많은 수요가 들어오는데 또 여기다가 뭐가 올라가다고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또 있죠. 벌써 몇 개입니까 이게? 알테오제 나가는 부분, 또 MSCI, 코스닥 활성화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중소형주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대형주 위주로 살 거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연말 연초에 좀 ABL 바이오의 주가 탄력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눌리면 좀 더 사드리고 싶은데 안 눌려요. 투자 경고를 안 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저희는 좀 사가지고 홀딩하고 있는데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다. 패시브 매수도 들어올 수 있고 알테오젠의 빈자리를 ABL 바이오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최소 시총 15조에서 뭐 20조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래저래
상당히 수급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보나 기술력으로 보나 ABL 바이오가 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진짜 벌써 12월 달인데 좀 지겹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뭐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데 좀 에너지를 좀 모으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언제든지 그 에러와 관련된 내용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터져주고, 뭐 날짜상으로는 뭐 12월 8일 날 임시주총에서 거래소 이전 승인이 나고 여러 가지 호재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뭐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번 주만 주봉으로 잘 지나간다라고 하면 다음 주는 좀 양봉으로 좀 쏟아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됐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슈팅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조금이라도 일부 정리해 갖고 ABL 바이오 쪽을 좀 더 하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중순쯤에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닥 시장이 임팩트가 상당히 강합니다. 일단 시총 상위 종목 위로 돈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좀 확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나왔고, 요게 이제 연말 연초 요때 좀 반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요때 좀 벌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주가 탄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준비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통방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역시 뭐 연기금이 사는 주식이 유리하겠죠. 연기금 확대가 되는 거니까. 그때 연기금이 너무 작은 주식은 안 사요. 아무래도 비중을 채워 넣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사겠죠. 그리고 약간 뭐 좀 중형주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생각보다 탄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9월, 7월 달에 그 상승이 나온 것처럼 코스닥 시장도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중형주, 중소형주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코스닥 시장의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지금보다는 더 세게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든가 QT 중지라든가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를 안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문제는 상승이 아무리 지수가 올라가도 여기 갔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안 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자기 타임을. 내가 산 주식이 정말 뭐 반짝반짝 움직이는 뉴스를 보고 샀다라고 하면 이거는 팔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회사의 가능성이나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보고 샀다라고 하면 가만히 놔주세요. 그냥 또 알아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수익이 안 나요. 아무리 지수가 여기서 100포인트, 200포인트가 올라도 수익이 안 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조금 먹었다가 손절치고, 이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거 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한 번을 먹더라도 그냥 제대로 먹으시면 돼요. 다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먹으면 큰 수익으로 연말을 마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